자, 파일 HTML 문서 만드셨다면은 자, 요거 가지고 HTML 기본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써야 되는 기본 내용들 먼저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뭐 타이틀에다가는 웹 레이아웃이라고 쓰고요. 아이디 랩을 기준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형식을 맞춰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우리는 폰트나 내용들도 한번 찾아보고 걸어놓고 같이 써야 되는 거 맞겠죠. 그러니 앞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에서 뭐 IBM 플렉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폰트는 뭐 여기 써있는 제플린에 있는 페이지를 보고 어떤 서체를 썼는지 확인해 놓고 쓰시면 더더욱 좋고요.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미지를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 보면 미러드 프로의 폰드라고 하는 서체를 썼어요. 이거는 사실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라서 애플은 또 없어요, 서체가.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경기도 안양시 써있는 이 서체는 또 굴림. 얘는 또 미러드. 약간 서체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써먹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서체를 정해서 쓸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기는 좀 그러니까 구글에서 비슷한 게 있나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노트산스로 진행할게요. 폰츠.구글.com에서 검색하겠습니다. 서치 폰트로 미리어드 그리고 사실 프로니까 프로 그러면 역시나 없습니다. 미러드 서체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시려면은 이제 윈도우 10이나 그 이상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OTF 파일이나 이런 거 미러드는 사실 이게 어도비에서 원래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도비인가? MS인가? MS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도 저작권 라이센스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노토 산스로 쓸 건데요. 자, 노토 산스랑요. 노토 산스 KR은 또 다른 서체예요. 왜 그러냐면 노토 산스에서 주고 있는 서체랑 노토 산스 KR이 쓰는 서체의 알파벳을 확인해 보시면 글자가 조금씩 달라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요 노토 산스 KR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디자인 툴에서는 또 이걸로 쓰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꼭 이걸로 쓴다라고 사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노트산스 코리안 기준으로 얇은 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400 정도 400에로 500에로 느낌 은근 많이 나더라고요. 500, 800, 700 많이 썼죠 사실. 전 요 4개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아주 얇은 서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100은 지우겠습니다. 4, 5, 7 3개만 복사해서 그대로 코드를 가져다 쓸게요. 쓱. 자, 저는 노토산스 KR로 쓸 거고요. 아마 디자인된 내용과 아마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사이 간격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자, 폰트.구글.com에서 저는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CSS 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노토 산스 KR 그리고 한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세리프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복사를 해서 CSS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니까 찾아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 플렉스 산스를 적용할 거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IBM 플렉스도 불러오시면 적용이 됩니다. 이미 저는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로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폰터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폰트 안에 폰터썸에 있는 CSS의 올
min.css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이 됐다면 우리는 CSS 문서도 따로 열어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이곳에다가는 해당하는 CSS 문서의 내용 세팅해 놓고요. HTML 문서와 함께 쓸 건데요. id 랩으로 세팅을 먼저 해놓고 써야 될 테니까 저는 사이즈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랩이라고 하는 아이는 가로값 사이즈 확인할게요. 전체 문서에 대한 규격 크기는 오른쪽 하단에 어딘가에도 써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틱. 여기 뒤에 거 전체 큰 박스에다가 선택을 해봤더니 980에 850으로 나와 있죠. 여기 안 되겠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뭘 해야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열어가지고 재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980에 850이라고 쓰겠습니다. 가로값 980, 높이값 850.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써서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되었다면 바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짜여져 있는 구성의 문서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뭐 하시면 돼요? 변수로 만들어서 컬러라든가 서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변수로 만들어서 쓰시면 조금 더 컨트롤하기 좋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물론 구형 브라우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음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서 우선 변수부터 세팅하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문서를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다가는 variable 만들어 주고요. 밑에는 디자인이라고 만들어서 구분해서 쓰겠습니다. 차후에 옮기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다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으니 루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설정을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컬러 파트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화이트, 블랙, 기본 컬러 이런 아이들과 함께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컬러에서 화이트, 흰색을 저는 이렇게 쓰려고 해요. 그 다음에 블랙, 자, 블랙이라는 컬러를 구분을 해서 쓸 건데요. 그럼 블랙 컬러는 뭘로 할 거니? 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 안에 보이는 블랙 왼쪽 하단에 이 두 개 무슨 컬러처럼 보이세요? 색깔 찍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웹컬러 슬라이더 또는 RGB 슬라이더 왜 안 나오지? 여기 웹컬러 슬라이더 누르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상하게. 아, 여기 위에 떴구나. 컬러 코드가 조금 자, 일러스트를 쓰시든 포토샵을 쓰시든 확인용으로 하실 때는 요거 있죠. 왼쪽에 보신 스포이드라는 툴로 찍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물론 이제 그냥 바로 찍어도 나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뭔가 확인하실 때는 그냥 단순 확인용으로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컬러를 수치를 직접 입력하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만들어 놓고 나서 입력을 하고 나서 OK를 누르면 다시 열었을 때 다른 거 작업하다 열면
컬러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컬러를 내가 지정한 컬러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컬러 피커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확인용으로만 쓰셔야 되는 거고, 실제 컬러는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패널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서 넣으셔야 돼요. 둘은 완전히 달라요. 참고하십시오. 자, 어차피 확인할 거니까 쓸 건데 컬러가 000네요. 아쉽게도. 000는 페이스북에서 원래 가이드가 허용이 되던가요? 자, 페이스북에서는 블랙 컬러 이렇게 찍혔어요. 100%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PDF로 변환하는 순간 색깔이 어느 정도 좀 틀어져요. 모든 문서들이 다 그래요. 그대로 찍으면 똑같이 안 나와요. 미묘하게 조금씩 다 틀어져요. 이 컬러들이. 그건 알고 계시고, 일단 페이스북의 블랙 컬러는 요거니까. 여기다가 컬러를 페이스북이라고 써서 쓰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컬러를 동일한 색깔을 쓰실 거면 같은 색깔 쓰시면 되고, 저는 그냥 171717로 쓰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외의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컬러들은 제플린을 통해서 그냥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플린에 들어있는 컬러들을 보시면 컬러가 있죠? 그래서 여기 Add Color Style Guide 버튼 눌러도 복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컬러를 복사를 하시면 차후에 이거 활용하는 거 되게 좋은 기능이 먹어요. 무슨 기능이 뭘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스타일 가이드에 등록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쭉 컬러가 지금 들어가 있죠. 변수로. 이 변수 그냥 그대로 컬러를 복사를 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쪽으로 띡 좀 고민하지 않고 앞에 부분만 컬러 이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거죠. 한 번 더 다시 보여드려요. 자, 어떻게 했는지. 자, 제플린을 통해서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일단 원래 있던 대시보드 쪽에 아까 있던 내용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컬러 칩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색깔만 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노란색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오른쪽 끝에 물방울 모양이 있죠. 자, 잉크 모양이에요. Add Color to Style 클릭하면 첨부된 거예요. 내가 이 컬러들을 다 쓸 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담습니다. 담긴 거예요, 전부 다. 자,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담았다 라는 얘기니까 이 상태에서 대시보드로 빠져나가면 여기 스타일 가이드가 앞 위에 또 있어요. 대시보드가 아닌 스타일 가이드라고 하는 탭 메뉴가 있습니다. 스타일 가이드 탭 메뉴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루트라는 곳에 변수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파일 받아도 되고요. 설정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고자 하는 우리 루트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는 컬러를 썼을 때는 앞에 컬러라고 이름을 붙이는 편이니까 언급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넘버링만, 이 글자만 변수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어떤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뭐 단순하게 이제 저 제플린이나 아니면 피그마랑 같이 연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 써있는 이름 그대로 쓰시면 되기는 해요. 되긴 하지만 바꿔서 쓰시는 게 나은 게, 피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컬러에 대한 이름을 내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지정한 대로 변수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화이트 동일한 컬러 있네요. 필요 없으니까 밑에 건 지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컬러들 중에서 자, 중간에 여러분이 없는 컬러가 있으실 겁니다만 요 두 개 컬러, 옐로우 컬러 두 개는 직접 써주시고, 대신 저는 둘 다 옐로우라고 해서 옐로우 1, 옐로우 2 정도로만 할래요. 이렇게 뭐 어떤 것이 1이다 어떤 것이 2다 처음에 설정 제대로 깔끔하게 할 거 아니라면 사실 틀어지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 그레이 컬러도 마찬가지로 일단 밝은 색깔을 먼저 놓고 그 다음 순서대로 놓을 건데요. 555와 5050은 사실 크게 컬러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디자이너가 따로 만든 거라면 쓰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저렇게 만들어졌다면 한 가지 컬러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로 할까요? 조금이라도 진한 거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레이시라고 써 있는데 그냥 그레이 1, 그레이 2, 그레이 3 뭐 이렇게 쓰죠 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형태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컬러만 하지 않고 폰트 사이즈도 조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폰트에 대한 이야기. 폰트 패밀리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사이즈만 언급을 할게요. 그럼 폰트에서 뭐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본격적인 어떤 컬러 사이즈 기준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름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플린에서는 확인을 해보시면 직접 사이즈를 놓고 보면 여기 홈 글자 헤이트 11픽셀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높이가 11이냐? 아니요. 15픽셀로 되어 있네요. 왜 그러냐면은 글자는 이 라인 전체 기준에서 위에 살짝 빠지는 위나 아래쪽에 빠지는 금액이 아니라 크기가 있잖아요. 그만큼까지 다 포함시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얘도 뭐 추가하려면 변수 이렇게 설정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미리어드의 사이즈 이런 것들 여기 추가 버튼만 누르면 다 들어가요. 하나만 지금 넣어봤는데 결과 볼게요. 스타일에서 텍스트에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오른쪽에도 이렇게 서체가 다 등록이 되니까 사실상 써먹거나 적용하기에는 여러모로 효율성은 좋죠. 자, 제플린을 활용한다 라는 개념은 이런 부분도 있더라. 자, 폰트는 근데 그냥 우리가 쓰는 사이즈를 체크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자, 15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15픽셀 좀 작긴 한데, 자, 그냥 15 일단 가볼까요? 그럼 15픽셀, 나중에 알림 바꿀게요. 그 다음에 폰트, 일부러 그냥 전 15라고 쓰고 있어요. 자, 밑에 쪽에 있는 글자들 보면 about 글자 있습니다. about은 32로 되어 있네요. 그럼 저는 32. 자, 그 다음에 폰트 이름은 잠시 뒤에 추가로 바꾸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Q&A가 있습니다. Q&A는 얘는 글자로 잡혀져 있네요. 실제로는 글자가 아닐 텐데 이미 이미지화 처리가 됐군요. 나중에 어차피 이거 통으로 이미지에 간다라는 생각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은 사이즈를 좀 주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한 72픽셀 정도 될 거예요. 72픽셀이라고 일단 쓸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써 있는 거는 14픽셀, 15픽셀이고요. 한글도 비슷하게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제목 16, 옆에 15 약간 차이가 나는군요. 그래서 폰트 16짜리가 있으니까 16픽셀이라고 언급. 자, 16과 15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안 나요. 좀 줄이고 싶어요. 그럼 줄이셔도 관계는 없어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디자이너의 이제 의도와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이즈 정리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에 있는 여기 글자도 있습니다. 이 글자도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12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12픽셀, 그쵸? 포인트랑 픽셀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폰트 12라고 써서 한번씩 뭐가 자꾸 뜨네요. 12픽셀. 자, 더 다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놓고 볼 건데, 자, 변수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1, 2, 3 이것도 썩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대놓고 여기다가 사이즈를 이렇게 쓰시면 나 이거 아예 변형 불가능하게 하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본적인 아이다 라고 해서 뭐 16을 뭐 레귤러라 쓰든지 미디엄을 쓰든지 써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면 노멀?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아니면 이건 이제 미니멈 작게 써있는 포인트다. 작게, 뭐 스몰.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작게 하겠다. 레귤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타이틀 계통으로 쓰겠다. 뭐 타이틀. 이거는 뭐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게끔. 그래서 거기 걸맞게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변수로 여러 개 만들어 놨던 얘기는 저는 이걸 이제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씩 써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디자인 틀 내용 보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구성하신 거는 위,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아래 총 4개 파트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셨겠죠. 위에 보이는 순서대로 쓸게요. 사이드를 기준으로 샵, 사이드 박스, 왼쪽에 보이던 아까 로고 있던 것들, 자, 헤더에 헤드 박스로, 오른쪽에 내용 보이는 거 섹션에 뷰 박스, 아래쪽에 푸터에 풋 박스를 하셨을 겁니다. 자, 저는 이 상태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헤더가 평균적으로 로고나 내비게이션에 있는 게 먼저 가지 나중에 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 사이드를 밑으로 내리는데 위에 내비게이션 있는데 바로 업사이드 들어가는 것도 애매할 것 같죠. 뭔가 내용 있고 들어간다거나, 물론 바로 밑에 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낮춰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고민한다 보면, 자, A 사이드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아이니까 잠깐 히든으로 숨겨놓고, 안 보이게 숨겨놓고, 나머지 3개를 먼저 세팅해 놓은 다음에 쓰겠다. 그럼 이 3개를 2개를 묶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시게 될 건데, 어차피 푸터 밑으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2개를 풀러 처리하고 푸터만 클리어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보스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보시라는 뜻에서 헤드 박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뷰 박스를 쓰고, 그 다음에 사이드 박스 일단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풋 박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헤드박스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박스는 왼쪽에 있는 아이로 249에 709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쓰시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박스 크기를 잴 때 큰 문제가 없다면은 짝수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사후 관리가 편해요. 특별한 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250에 710 정도로 약간 변형하겠습니다.
자, 250에 710으로 바꾼다? 그러면 가로값 250에 높이값 710.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디자이너한테 왜 그런지 꼭 물어보세요. 왼쪽으로 정렬할 거니까 저는 플롯 레프트로 처리할 거고요. 색깔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써야 되는 컬러는 이거 아니죠? 이 아이의 컬러가 쭉 보면은 색깔이 전혀 언급이 없네. 78787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87878이 어딨니? 라고 보면 위에 전혀 없네요. 777도 없고 888도 없고 없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예 못 써먹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요거 정도로 써도 된다면 되겠죠. 단 접근성을 고려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이 아이와 흰색이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면 7D 7D 7D는 더더욱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다 네 번째 만들어서 단순하게 777777의 컬러를 쓸 거다라고 했을 때 된다면 쓰셔도 되는데 애매하게 안 맞아요. 진짜 애매하게. 그래서 큰 글씨를 쓸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75, 75, 75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757575를 통해서 컬러 그레이를 갖다 써주겠죠. 그러면 나는 757575를 쓸 것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수를 통해서 그레이 4로 쓸 것인지는 한번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픽셀 단위도 마찬가지로 픽셀 단위로 쓸 것인지 알림 단위로 쓸 것인지도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색깔 여기가 아니네요. 잘못 썼군요. 헤드박스로 옮기겠습니다. 쓱. 아이디랩에 들어갔던 컬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날렸다 생각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써주고요. 밑에 쪽에 흰색은 지워서 배치. 자, 지금은 그냥 변수화 시켜서 바로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들어갈 라인은 빅박스 플롯 레프트 하셔도 되고 라이트 하셔도 되죠. 제가 변수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가로값을 사이즈를 직접 재도 되긴 하겠지만 100%에서 마이너스 위에서 언급했던 이 사이즈만큼을 계산한 아이를 쓰겠다라고 보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어떤 아이를 쓰시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나는 구형 브라우저를 고려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칼크 못 쓴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인가요? 세 번 써야죠. 픽셀, 알리엠, 계산 세 번 써야죠 위들을. 그 다음에 높이값 자 저기 써있는 것과 동일한 44.375 REM 백그라운드 컬러 이건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실제로 다르니까. 풋박스 엄밀히 말하면 클리어 보스 더 정확하게는 클리어 레프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값 부모에서 이미 설정된 아이가 있으니까 높이값 사이즈를 한 번 더 재보면 크기 111이 되어 있네요. 왜 111이냐? 여기 위에 선 하나 있어요. 걔 준 것 같아요. 자, 110 정도도 충분하니까 110을 REM화 시킬게요. 바꿔놓고 상단의 선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컬러 어두운 컬러가 하나 있을 텐데요. 50, 50, 50으로 쓰든지 17, 17, 17로 쓰든지 50으로 쓸게요. 해서 컬러는 사용해 주시면 처리가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도 필요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는 변수를 통해서 화이트로 바꿔주시면 흰색의 컬러를 쓰겠다. 자, 설정을 해줍니다. 자, 어사이드 때문에 생기는 내용이니까 어사이드도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어사이드는 가로값 100% 써주도록 하고요. 높이값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높이값에 대한 크기는 30픽셀입니다. 그럼 저는 30픽셀을 알리에만 시키면 이 알리엠이 조금 안 되겠죠? 확인하세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이 있었습니다. 무슨 색깔 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작업에서 그냥 쉐입 박스가 아닌 이미지 박스로 쓴 거거든요. 898989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거는 조금 바꿔서 쓰겠습니다. 저렇게 쓰다 보면 컬러 변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내용상으로 보면은 조금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레이2로 수정. 사실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글자 보면 아닌 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이드 박스를 흰색이 아니라 저는 변수로 컬러2. 근데 문제는 이 아이는 어디로 가 있느냐? 이 두 개 박스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 두 박스, 여기군요. 헤드 박스와 뷰 박스 사이 뒤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로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렇다면 ID 랩에서 감싸고 있는 ID 랩에서는 우리는 패딩 탑을 이용해서 설정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밀려 내려오겠죠. 밀려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됩니다. 사이드 박스에다가 마진 탑을 마이너스 30 픽셀 알림 쓰겠지만 잠깐 보면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플롯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살짝 띄워주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간 아이는 뒤로 깔리더라. 이 내용이 있잖아요. 뒤로 깔리는 걸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강제로 끌어올리는 기법을 써놓은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물론 내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포지션을 안 쓴다는 건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고요. 아니다, 난 이런 기법 전혀 몰랐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물론 포지션 앱솔루트의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 써주고 누구를 위쪽에 있는 아이디 랩에서 레러티브를 써주시는 것도 기법 중에 하나겠죠. 어떤 걸 쓰시든 이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걸 찾아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쓰는 컬러는 알려주면 끝. 자, 네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점검해 주시고 오타 났던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아까 포지션과 마진탑 두 가지가 있었는데 포지션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쨌든 잘 나온 상태로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푸터가 있는데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임시로 다른 컬러 중에 하나를 써 주시면 되겠죠. 일단 그레이 1으로 쓸까요? 그럼 아래쪽까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구분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2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단계는 헤더라고 하는 곳 안에는 들어가는 내용들. 자, 뭐가 들어가요? 로고,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파트를 보시면
about, study, photo, 블로그, press라고 되어 있고 아래 Q&A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이 Q&A는 위에 있는 내용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같이 들어가는 아이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되는 아이일까요? 따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별도로. 같이다. 그럼 한꺼번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Q&A를 따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무엇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디자이너와 기획자들의 PM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 사이트들 보면은 퀘스천에 관련된 것과 위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가지 않나요? 생긴 게 다른 건 상관없죠. 왜냐면 쭉 해놓고 li 중에 라스트 차일드 하시면 되니까. 자, 내용상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이 있고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같이 한다 그러면 전체를 담고 있는 아이니까 글로벌 내비게이션으로 담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헤드박스 안에다가 H1 위에 써있지만 그냥 새로 쓰겠습니다. H1 여기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니까 NAV 요소를 담고 내비게이션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GMB 영역이라고 바로 입력을 해도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아이디가 아니라 나는 클래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쓰십시오. 이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메틱 일단 나중에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헤드박스 밑에다가 H1에 관련된 내용과 클래스 GMB에 관련된 내용을 잡아주셔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를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H1에 들어갈 사이즈를 파악을 해보시면 자, 내용상 H1은 55에 40 아닌데 153에 103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가로값 153에 높이값 103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니까 그대로 가도 전혀 문제되진 않을 거고요. 만약에 조금 신경 쓴다면 약간의 갭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예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에서 헤드박스가 픽셀 단위로 따지면 250으로 약간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가로는 약간만 조정해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짝수로 써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그렇다고 찌그러뜨려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비율만 체크하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일단 임시로 쓰겠습니다. 색깔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 공간을 띄웠느냐 안 띄웠느냐 놓고 보면 42픽셀 정도가 떨어져 있네요. 약간 수정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마진 버텀 42 해주시면 되겠죠. 알림은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가운데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마진 오토 줄까? 마진 오토 써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H1에 대한 사이즈를 154에 104, 그 다음에 좌우 가운데 아래쪽 기준으로 마진 버텀 42, 백그라운드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들었어요. 결과 잘 나옵니다. 근데 좌우는 가운데인데 위에는 붙어 있네요. 조금 띄면 좋겠군요. 띄우려고 봤더니 내용을 잘 보니까 위에가 뜬 것 뿐이 아니라 왼쪽에 뜬 거, 오른쪽 뜬 거. 근데 아래쪽에도 똑같이 공간이 떠 있어요. 그렇다면 얘를 마지노트, 얘를 둘 다 마지노트 쓰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만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작업하면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요
박스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면 또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요만큼만 그대로 유지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패딩을 준다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이 얼만큼이니? 쟀더니 43, 53 약간 조정했으니까 42, 52 정도면 되겠네요. 저는 헤드박스에다가 패딩 왼쪽 42, 오른쪽 52 해서 패딩 레프트 일단 다 쓸게요. 42 픽셀 패딩 라이트 52 픽셀 위에도 있었죠? 패딩 탑 위에는 56 해서 써줍니다. 아래도 있던데요. 좋아요. 패딩 버텀 아래는 얼만큼이니 제일 밑에는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103 써봅니다. 자, 다 쓰고 나서 보니까 한 번에 다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패딩 56 픽셀에다가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42 픽셀에다가 아래 103 픽셀에다가 왼쪽 52 픽셀로 쓰자.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위에 건 쓸 필요가 없는 경우로 바꾸는 거고요. 그러면서 약간만 더 수정하겠습니다. 아래쪽 103을 주는 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텍스트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변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위아래 좀 조정할 수 있게끔 여기도 너무 붙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수정할 수 있게끔 여백을 좀 두고 작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한 50 픽셀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한 조정을 좀 더 가능하다면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써주면 훨씬 이쁘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라도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내용은 써있는 박스 크기보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박스 사이징을 써줘야죠. 이미 우리는 리셋에다가 박스 사이징을 넣어 놨을 테니까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었네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인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바꿔치기.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한번 확인. 그러면 결과는 사실상 차이는 없지만 H1에서는 뭘 빼면 되나요? 마진 오토와 하나 더 가로값을 100%로 바꿔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차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헤드박스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정이라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만약에 바뀔 거다. 그럼 또 얘기가 다르겠죠. 결과는 다른 거 없고 위만 내려와 주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GMB는 똑같이 가로값 높이값은 얘는 내부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오토를 걸되 그래도 최소한의 높이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민 헤이트로 300픽셀 정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들어간 나이에 사이즈나 색깔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 임의로 색깔을 써서 지울 거기 때문에 그냥 막 쓰겠습니다. 그럼 결과를 보면 박스가 들어가는 거 체킹이 되겠죠. 그럼 헤더 박스는 일단 여기서 스톱 하고 밑에 내용을 써줍니다. 뷰박스에서는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든 파악해 보시면 하나, 둘이 아니라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놈의 아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살짝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그냥 무늬로만 처리되어 있으니 꼭 이 형태만큼 딱 맞춰서 저 60픽셀 가까이 되는 걸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값만 채워서 써도 문제될 것 같지 않으니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포토샵 파일이 있다면 재기 편해요. 위에 있는 눈금자를 이용해서 쓱 갖다 대고 또 하나 갖다 대서 쓱 해서 영역 툴로 사이즈를 재면 되거든요. 49든 50이든. 근데 제플린이라면 잴 수가 없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감안하고 해야죠, 그럼. 저는 50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저런 아이들은 온리 장식 용품인데, 그 박스에 들어갈 아이는 온리 장식 용품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 DIV를 하는 게 조금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뷰 박스에다가 비포를 이용해서 장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컨텐트를 이용할 거고요. 내용이 들어갈 라인은 딱히 없으니 다음표 사이즈를 줄 거니 디스플레이 블락. 자, 그 크기는 가로값 100%의 높이값 50이라고 아까 확인했으니까 색깔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색이나 설정하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도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보니까 컴퓨터 이미지가 들어간 영역과 글자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이 둘을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되겠네요. 컴퓨터가 들어갈 박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장식인 것 같아요. 그럼 div 두 개를 써도 될 것 같고, 그나마 얘는 뭐 글씨가 들어있으니 뭐 p택을 하더라도 설명 열심히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둘 다 div로 그냥. 어쨌든 이 박스에서 우리는 div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클래스 PC 이미지 라고 썼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무조건 그런 컴퓨터 이미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클래스 이름을 조금 다른 걸로 써줘야죠. 네이밍을 지을 때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앞으로 평생 갈 거라면 그대로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꿔줘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광고나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는 이미지를 쓴다. 그럼 뭐 뷰 이미지 1, 뷰 이미지 2 가든지 아니면 뷰 이미지고 뷰 뭐 컨텐츠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달아주시면 된다 이거겠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쓰시는 게 제일 좋을 테니까 쓰면 되겠지만 없어요. 이건 그냥 단순 광고예요 라고 한다면 광고용 이미지 처리.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박스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뷰 이미지는 클래스 뷰 컨텐츠는 자,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주겠습니다. 박스 327-520 자, 뷰 이미지는 가로값 327에 높이값 520 가로 홀수네요. 바꾸고 싶다 하시면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구분용으로 하나. 자, 제가 구분용으로 썼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 보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뷰 컨텐츠는 뒤에 있는 거 294에 443 가로값 294에 443
조금 바꾸겠다 하시면 바꾸시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마찬가지로 변경해야 되니까 임시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써버리면 결과는 당연히 위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배경 컬러가 있어서 현재 티가 안 나네요. 그러면 색깔 바꿨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둘이 겹쳐야 되잖아요. 어떤 수식을 쓰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어떠한 속성을 쓰는 게? 둘 모두 공중에 붕 띄워가지고 쓰는 게 컨트롤하기 좀 더 지금은 더 유리한 상황이겠죠. 자, 포지션 썼어요. 그럼 탑0에 레프트 쓰면 되겠지. 둘 다 씁니다. 당연히 겹칩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엉뚱한 데 들어갑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감싸고 있는 부모격에 해당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형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 뷰 박스를 기준으로 포지션 레러티브를 사용한 박스의 부모 위치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야 위 왼쪽 고정될 건데 실제로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되는 자리는 이 텍스트 처리된 거 오른쪽 기준으로 48, 아래 기준으로 230. 그럼 저는 라이트 48, 버텀 몇이었죠? 230 아닐 텐데 120 될 거고, 여기 있는 뷰 이미지는 오른쪽 끝에 기준으로 297에 똑같이 위가 아니라 아래 기준으로 갈게요. 64 297 64. 그러면 라이트 297 버텀 64. 위나 왼쪽을 기준으로 가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오른쪽 하단 쪽으로 붙이는 게 좀 더 이쁠 것 같아서 기준을 바꿔 놓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결과 보시면 어라? 제가 무언가를 안 썼을까요? 당연히 탑과 레프트를 지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겠죠.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같이 쓰면 어떻게 된다? 탑, 레프트를 기준으로 잡는다.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불필요한 거 오토로 가든지 지우든지 하시면 위치 잡습니다. 어라? 앞뒤가 틀어졌는데 어떡하죠? Z인덱스. 아니면 이거 바꾸시는지. 바꿔도 돼요. 저는 Z인덱스로 할게요. Z인덱스 사소한 것들에 움직이는 거니까 작게 움직이면 되겠죠. 내용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박스를 해볼까요? 사이드 박스는 상단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때 홈, 스터디, 에듀케이션이 있는데 순서가 어떤 것부터예요? 홈. 그럼 그 다음엔 스터디, 그 다음 에듀. 그럼 이 홈이라고 하는 아이는 버튼이 전부 다인가요? 아니 요 조그맣게 있는 요만큼인가요? 조그맣게. 그럼 통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감싸고 있는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 주어서 5번 했네요. 여기다가 클래스 뭐 UMB 같은 거 써주면 되겠네요.
저는 nav 쓰고 싶은데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보조적인 역할이다 라고 틀을 잡아 놓은 상태니까 굳이 바로 nav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가든가 헤더 내부에 들어가든가 그런 성향이라서. 그래서 UMB는 쭉쭉쭉 사이드 박스 내부에 클래스 UMB는 고민할 것 없이 오른쪽 정렬 플롯 라이트, 가로값 저는 오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끔, 대신에 민 위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300 픽셀 정도로 쓸게요. 높이값 30 또는 부모의 크기만큼 inherit 또는 100%. 확인하기 위해서 적당량 컬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위에 오른쪽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갔네요.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은 li가 3개라는 거 뻔히 알고 있지만 썼다간 또 그 아래 것까지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패스. 만약에 하나 정도만 쓰고 끝낼 것 같다. 언능 쓰고 끝나는데 괜히 욕심나가지고 이거 링크 들어있지, 여기다 글씨 써야 되지, 이거 분명히 다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패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요. 풋박스. 풋박스를 들어가서 봤더니 와우, 뭔가 되게 많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잡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씩 잡는 거죠. 풋박스 내부에 로고가 있네요. 이거는 이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언급이니까 저는 하나, H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잡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또 어드레스 묶어주고, 그 다음에 통으로 묶는 게 나을까요? 그럼 통으로 묶죠 뭐. 그럼 요거는 위치 안내와 소셜 네트워크 관련된 거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링크라는 어떤 개념으로 써주고, 여기는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드레스라고 써주고, 여기는 패밀리 사이트 및 기타 설명이니까 뭐 관련된 이름 써주면 되겠죠. 일단 4개의 박스가 필요하군요. 그럼 저는 4개 박스를 또 만들어 갑니다. H2와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div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와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무언가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H2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이 사이트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 들으니까 그냥 사이트 인포메이션 하시든지,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GCAS 인포메이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숨길 거다 라고 하면 뭐 숨기는 것까지 써도 되지만 일단 그냥 틀 잡고 한 번 더 온다는 생각에, div 요거는 로케이션 위치와 회사의 페이스북 내용들을 보는 거니까 플래스 같은 걸 이용해서 사이트 뭐라 할까요? 서비스라고 쓰겠습니다. 사이트 서비스 어드레스와 그 다음에 패밀리와 뭐 어더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 이런 내용인데 그냥 어더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벌써 박스가 4개예요. 많죠? H2에다가 뭐 클래스나 여러가지 이름을 달아주셔도 관계없겠지만 저는 박스에 들어있는 H2 언급, 그 다음에 클래스, 사이트, 서비스 확인 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푸터에 들어가는 거의 고유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어더. 자, 4개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배치되어야 되는 아이는 H2. 그러면 플롯 레프트. 그 옆에 되는 아이는 사이트 서비스. 플롯 레프트. 그 옆에 들어가는 아이는 어드레스. 플롯 레프트. 그 옆에 들어가는 아이는 플롯 레프트. 근데 양 위치를 보면 왼쪽에 다 가는 게 나쁘진 않지만 주소가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공간을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차피 맨 끝에 있는 아이는 오른쪽 끝에 가 있으니 저는 플롯 라이트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드레스의 가로 박스를 조금 더 러프하게 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H2는 쭉 잡았더니 7853 가로 78 높이 53. 이건 나중에 이미지를 바꿀 거니까 그 다음에 사이트에 관련된 서비스는 2개를 같이 잡고 써야 될 것 같으니, 이거 잡기가 되게 쉽지 않죠? 2개 한꺼번에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그냥 저는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자, 가로 95 넉넉하게 할게요. 95에 3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아래도 조금 넉넉하게 줘서 가로 95 말도 안 되게 크게 해놨어요. 높이값 30인데 약간 더 키울까요? 35. 컬러 써주는데 사이 간격 좀 떠야죠. 여러분들이 제플린으로 보셨다면은 좀 다르게 썼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포토샵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진 레프트를 35로 쓰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가겠습니다. 어드레스의 경우도 위 내용과 아래 내용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룹 잡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포토샵으로 적당하게 재는 수밖에 없네요. 얘는 딱 맞추면 320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조금 여유있게 줘서 한 340, 뭐 350 주시면 돼요. 350에 45 정도 주고 사이는 20. 그러면 코드로 가서 350에 높이값 45, 마진 레프트 20 써주면 되겠죠. 오른쪽 정렬로 붙이는 아이는 박스 제보입니다. 엉망으로 제가 만들어 놨군요. 그냥 통으로 잴게요. 300에 82로 잡아주겠습니다. 가로값 300에 높이값 82로 잡고 컬러링 해주시면 내용 모두 들어가지 않을까. 너무 배경 색깔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원래 들어가야 되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이므로
화이트로 바꿔서 점검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죠. 일단 푸터에 들어가는 공간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H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내용 확인하시면 다시 돌아가서 얼만큼 들어가 있니 간격 재볼 건데요. 첫 번째도 애매하고 다 애매합니다. 위아래는. 그럼 위아래는 그렇다 치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은 적어도 맞춰줘야죠. 자, 이런 것들은 왼쪽 40, 오른쪽 40. 그냥 둘 다 40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저는 풋박스에서 패딩 위아래는 아예 안 줄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주면 좀 그러니까 조금만 6픽셀 정도 있는 거 쓰고 좌우 40픽셀 아래도 줄 건가요? 이미 있는 거 써주면 좋겠네요. 25만큼 써주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풋박스의 높이를 뭐 하겠다? 오토로 주겠다. 그럼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플롯 처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 풋박스를 클리어 보스 처리 되게끔 해서 안에 클래스 클리어 픽스로 높이 값을 자동으로 컨트롤 되게끔 만들겠다. 결과는 당연히 살짝 뜨고 좌우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 정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정렬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H2 아래로 띄워라 라고 해서 명령어를 바꿔줍니다. 마진탑 얼만큼 즉 말도 안 되네요. 자, 잘 안 잡히네. 6 얘는 약간 공간 줘서 25 6에 25에 16 6 25에 16 하시면 맨 끝에 있던 아이 빼고는 전부 다 마진탑으로 공간을 띄우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디테일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빠진 것들 채워놓고 진행을 하자고요. 자, H1 안에 들어가는 이런 거 말고 일단 시멘틱하게 그 구조의 제목을 먼저 쓰고 하자고요. H1 들어갔습니다. NAV 안에는 당연히 H2 파트 나눠 주겠죠. 여기는 내비게이션 파트다. 단 보이지 않을 거라면 블라인드로 숨김. 사이트를 제목을 기준으로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내용들 광고가 들어가는 파트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광고 영역 또는 뭐 대표 광고 해가지고 광고에 대한 어떠한 설명들을 쭉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미지가 이미지 뭐예요?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관련된 적어도 하나의 내용에서는 무언가 내용을 조금이라도 써주신다면 좋겠죠. 저는 뭐 제목 내용 해가지고 쓰는 걸 좀 더 권장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A사이드 보조 영역 상단에 들어있는 보조 영역들에서도 클래스 블라인드를 통해서 유틸리티 내비게이션 써주시면 될 겁니다. 자, 위쪽 부분은 당장은 크게 없으니까 이대로 끝내시면 되겠지만 아래쪽 푸터의 경우는 자, 전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항목 내부에
사이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H3로 한 번 더 구분해도 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로 회사 위치 및 관련 SNS라고 쓸게요. 원래는 ABBL 태그 써야 되죠. 자, 어드레스 내부에다가는 제목 쓰지 않더라. 만약에 쓸 거라면 div를 감싸서 거기다 써라. 자, 어더에는 회사 관련 또는 사이트 관련 패밀리 사이트와 함께 보조적인 어떤 설명이 들어있는 영역도 따로 언급을 하셔야 하겠죠. 자, 별도로 나누진 않겠습니다.